듣기만 해도 스마트해지는 이영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 인사팀장 하면서 진짜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연봉이 팍팍 깎이고, 뭐 꼭 연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와 평판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쌓여서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쌓여서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은 바로 여러분의 평가와 평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 결과가 다 모여서 여러분의 연봉, 즉 몸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아는데도 못 고치는 말, 혹은 그냥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조차를 모르고서 막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커리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 표현은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전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 이거는요, 벌써 말에서부터 하기 싫다는 게 그냥 팍팍 전달이 되죠. 이거는 꼭 전 일하기 싫은데요, 난 일하기 싫을까 말 시키지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누구나 이해하고 와닿을 수 있을 만한 표현이에요. 이 멘트가 왜 문제냐면요, 보통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하기로 했던 일들이 부서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꼭 책임회피성으로 이런 멘트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멘트를 즐겨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잘못했을까, 혹은 내가 잘못한 거는 없을 텐데 라는 이런 강력한 방어 기제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남 탓이라는 아주 고집쟁이의 공통 요건으로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이 첫 단추를 꿰고 있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이 다 덤탱이를 써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미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자주 빼먹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걸 걸렸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익숙한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특히 상사, 인사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무래도 이런 거에도 익숙할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저걸 왜 제가 해요? 그건 저 팀 일인데요? 전 팀장님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평소에 일 잘하고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제가 그걸 어느 순간 깨닫고 저도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피드백 드릴게요. 상사인 경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간단한 표현인데요, 내 마인드도 바뀌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프로세스를 일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뭔가의 기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피하고 하면 좋은 표현으로 바꾸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신뢰감, 책임감,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피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목표의 설정, 목적, 일하는 방식, 내가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이거를 명쾌하게 잡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언제 하면 안 되냐? 한창 일하고 있고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한 거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이러고 있다가 데드라인은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걸 방증해주는 표현이죠. 자, 평소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데드라인 다가와서 이 표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뭔가 쓸데없는 짓을 했거나 멍청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죠. 평소에 뺀질거리던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될 때 책임 면피용으로 하다가 지금 회피각 잡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요, 3번, 4번, 5번, 6번 가잖아요. 이 사람
사람한테 뭐든 못 맡겨.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면피하고 생각 없는 사람은 낙인 찍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쓰는 게 좋고 어떨 때는 피해야 되는데 제가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넣은 이유는요, 항상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사 책임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해보고 뽑고 이동시켜보고 저 역시 평가 받아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걸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1차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평가를 해요. 이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장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상사건 부하 직원이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로 의견이 몰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해보기 전에 몰라. 그럼 뭐죠? 일단 하자고 주장하는 편이 무조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편이 좋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승진도 빠르고요, 이직도 잘하고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평가해보고 뽑아본 저의 경험담입니다. 통계적인 근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고객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우리의 일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언제 해야 돼요?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회사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 세 번째입니다. 안 돼요. 아주 단순해.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부정 언어로 점철된 경우는요, 같이 일하기 좀 힘들어요. 특별히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생활도 해보고 회사도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건요, 생각보다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되는 방향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풀어내는 사람은요,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그 전문성은 쓸데없는 전문성이야. 모두를 올가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전문성이죠. 저는요, 단언컨대 그런 전문성은 필요 없다.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제안하고 아무리 허무맹랑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주변 사람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하나요? 밥을 먹거나 티타임을 가지면서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변명하려고 하지 뭐. 주변 사람들이 피드백 해주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 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맨날 안 된다 그래요.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하자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자, 그런 사람은 이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랑 일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는 기술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기술이고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걸 무조건 된다고 우기는 게 좋은 거예요? 예스맨이 좋나요? 아니죠. 자,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아니고 분석과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그러한지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해보고 진단한 뒤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팩트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석력이 있고 진단 실력이 있고 안 된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하기 싫거든.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될 것과 실행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안 될 것 같아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피드백 해볼까요? 언제쯤 피드백 해보면 될까요? 그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를 어떻게 피드백할 수 있을까요? 조직 내에서 꼭 피해야 될 표현을 3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게 간단한 표현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언어가 사고를 조합하고 사고가 행동을 조합한다는 이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한 진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재밌게 일하고 연봉이 올라오고 어디서든 여러분을 원하는 존재로 바꿔놓을 겁니다. 자, 우리 말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보자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커리어가 성공적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